완전유소를 시작하였을 때 벽난로의 도어를 닫고 댐퍼를 조절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삼지벽난로 정현진입니다. 벽난로를 사용하시려면 먼저 점화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벽난로의 점화를 연기나 냄새 없이 빠르게 완성하시고 편안히 사용하시기 위해 유념하실 점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벽난로에 점화하실 때 유념하실 점 첫 번째는 벽난로를 사용하실 때 가능한 한 점화가 필요하지 않도록 벽난로를 지속해서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벽난로를 가능한 한 불을 꺼뜨리지 않고 24시간 연속해서 사용하시면 점화하시는 수고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내 온도도 유지되어 보일러도 돌아가지 않아 공간 전체의 난방비도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즉 벽난로를 사용하실 때는 불을 꺼뜨리고 싸늘하게 식은 상태에서 다시 점화하여 정상의 발열 온도까지 올리시는 과정을 가능한 한 배제하실 수 있는 사용 방법, 벽난로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24시간 연속해서 가동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상온의 온도에서 점화하시고 800도 이상의 완전 연소 온도까지 상승하는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연소 1단계와 2단계에서는 불완전 연소 과정을 지나며 피할 수 없는 대기 환경 오염과 소시계와 같은 장작의 낭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벽난로의 점화 시 20분 정도 만에 소비되는 장작을 벽난로의 정상적인 가동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2~3시간을 사용할 만큼 장작이 낭비되고 저온에서 불완전 연소되는 점화 후 20분 정도의 추결 시간에는 어쩔 수 없는 대기 환경 오염이 수반되면서 벽난로의 열 에너지를 추결하기 위한 발열의 대기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벽난로의 점화는 화실 전체를 상온에서 800도 이상의 고온을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저온에서 10분 정도의 불완전 연소 과정을 거치며 크레소트가 연도 내부에 응착되어 연도 청소의 주기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주말주택이나 별장처럼 가끔 방문하시는 공간이라면 벽난로를 꺼뜨리지 않는 사용 방법이 불가능하시겠지만 지속해서 거주하시는 주택이라면 가능한 한 벽난로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고 10월부터 3월까지 겨우 6개월 동안 24시간을 연속해서 벽난로를 가동하시는 것입니다. 10시간 이내의 외출 시에는 장작을 투입하신 후 댐퍼를 최소로 조절하시고 외출하시고 귀가하실 때까지 벽난로의 열기로 난방을 지속하도록 댐퍼를 설정하십시오. 보일러 기름값 부담이 없으시도록 온수나 샤워 등의 보조 난방으로 사용하시고 벽난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24시간 연속으로 사용하시면 벽난로의 점화 횟수를 최소화하시며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벽난로에 점화하실 때 유념하실 점 2번째는 점화하시기 전에 미리 연도 내부에 통풍 사이클을 만들고 점화하시면 더욱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현장마다 설치된 연도의 설치 형태와 높이에 따라서 벽난로의 연도 내부에서 형성되는 증력과 통풍 사이클의 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벽난로는 화실 내부에 따뜻한 공기가 가벼워져 연도를 통해 상승되면서 만들어지는 기압의 차이에 따라 화실의 공기가 연도 외부로 배출되는 통풍 사이클이 작용하여 먼지와 거름 없이 가동되는 난방 도구입니다. 벽난로가 조금의 연기나 냄새 없이 가동되는 필수 조건은 벽난로의 화실과 연도 외부와의 온도의 차이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기압 차이입니다. 벽난로의 화실 온도와 외부 온도와의 차이만큼 기압 차이가 발생하고 기압의 차이만큼 화실에서 연도로 밀려 올라가는 증력의 크기가 만들어집니다. 벽난로 화실과 외부와의 온도 차이가 적으면 통풍 사이클이 약하고 온도 차이가 크면 통풍 사이클이 강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태풍이 올 때 공기의 온도 차이가 커서 기압의 차이가 크게 형성될 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벽난로에 점화하는 시점에는 화실의 온도와 외부 온도의 차이가 없거나 온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통풍 사이클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는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즉 벽난로를 점화하실 시점에는 연도에서 화실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기압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 펌프질 하실 때 마중물을 넣는 것처럼 연도 내부로 흐르는 공기의 온도를 높여주고
통풍 사이클을 만들고 점화하시면 실내로 조금의 연기나 냄새 없이 빠르게 점화되고 발열하는 것입니다. 벽난로는 설치되는 곳곳의 지형과 연도의 높이, 90도로 꺾어서 벽타공으로 시공하는 등 현장마다 각각의 현장 상황에 따라 벽난로와 외부와의 증력은 조금씩 다르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연도의 높이가 낮거나 수평으로 배출된 길이가 길어 증력의 발생과 기압의 차이가 비교적 약하게 형성되는 현장의 경우에는 연도 내부의 온도를 높여 공기의 밀도 차이를 만들어 증력의 발생을 돕고 통풍 사이클을 만들어주면 벽난로의 점화가 더욱 쉽고 빠르게 완성됩니다. 벽난로에 점화하실 때 유념하실 점 세 번째는 소시계나 장작을 보유 수분이 높은 생나무를 사용하시면 점화가 어렵고 연기 트러블과 같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염분이 있는 소시계는 벽난로와 연도에 손상을 입히고 합하는 해로운 가스와 연기를 배출할 수 있으므로 점화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벽난로에 점화에 사용하시는 소시계나 장작은 보유하고 있는 수분에 따라서 발열온도, 추결시간, 유리 그름, 연기와 냄새, 정도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보유 수분 20% 미만으로 잘 건조된 소시계와 장작을 점화하시면 벽난로는 연기와 냄새 없이 빠르게 발열을 시작하고 친환경적인 난방도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만 반대로 보유 수분이 많은 젖은 소시계와 장작을 사용하시면 벽난로는 잘 점화되지 못하고 발열량이 낮으면서도 실내로 매연이 발생하고 세라믹 유리에 그름이 부착되는 등의 점화에 불편하신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젖은 소시계와 장작은 연소되면서 만들어내는 발열 에너지의 40% 정도를 자신이 가진 수분을 기호하는 데 소비되기 때문에 발열량이 떨어져 화실과 외부와의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해 통풍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벽난로에 점화하실 때 보유 수분이 높은 소시계와 장작을 사용하시면 6가지 현상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보유 수분이 높은 젖은 소시계와 장작으로 점화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는 점화가 지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젖은 장작으로 점화를 진행하시면 일단 점화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점화시킨 후에도 벽난로에 물을 닫으면 불이 꺼지기 일쑤입니다. 소시계가 함유한 수분이 장작의 가스화를 방해하고 착화가 잘 되지 않도록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유 수분이 높은 젖은 소시계와 장작으로 점화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는 어렵게 점화가 되어도 불꽃이 장작 전체에 빠르게 전이되지 않고 장작의 연소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댐퍼를 닫거나 장작을 추가로 투입하시면 불완전 연소 상태로 연기만 배출되다가 불이 꺼지는 현상이 반복하여 발생합니다. 보유 수분이 높은 젖은 소시계와 장작으로 점화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세 번째는 점화 도중에 연기와 매캐한 냄새가 배출됩니다. 젖은 장작은 저온에서 불완전 연소되기 때문에 화실 전체 온도까지 낮게 지속되면서 벽난로 내외부 간의 통풍 사이클을 통한 강력한 연도 흡입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작의 과도한 보유 수분으로 인해 벽난로 화실의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외부 공기와의 밀도 차이가 약하게 생성되게 되어 상대적으로 차갑고 무거운 외부 공기가 연기 트러블의 형태로 화구를 통해 실내로 밀려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도 내부에서 기단이 형성되어 압력이 높아질 때 연도의 틈새까지 연기가 배출되기도 합니다. 또한 젖은 장작은 수분이 기화되면서 나무가 산소와 결합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시커먼 연기와 함께 매캐한 냄새, 목초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실내와 외부 대기 환경까지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유 수분이 높은 젖은 소시계와 장작으로 점화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네 번째는 벽난로의 세라믹 유리와 내화 벽돌에 불완전 연소로 인한 그름이 빠르고 강하게 부착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점화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벽난로에 연소를 마친 후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보유 수분이 높은 젖은 소시계와 장작으로 점화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다섯 번째는 굴뚝에 목초액이 흘러내리고 연도 전체를 자주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젖은 소시계와 장작을 사용하실 때 배출되는 목초액은 장작이 보유한 수분이 연소되면서 기화되어 응고된 초콜릿과 같은 액체이며 이는
벽난로의 슬로트와 연도 내부에 흘러내려 내부 단면적을 지속적으로 줄여주게 되어 결국 연도를 막히게 작용합니다. 보유수분이 높은 젖은 소시계와 장작으로 점화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6번째는 연도 청소할 때 연도 내부가 단단한 결정의 형태로 강하게 들로부터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작이 보유한 수분이 응축된 목초액은 끈적끈적한 멜팅감이 있는 액체 형태로 연도 내부에 흐르면서 단단하게 고착되기 때문에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잘 건조된 장작을 사용하시면 연도 내부의 크레소트는 밀가루와 같은 분말의 형태로 가볍게 들러붙기 때문에 연도 외부의 작은 충격이나 연도 청소기를 이용한 미미한 마찰에도 쉽게 제거됩니다. 이처럼 벽난로에 점화하실 때 사용하는 소시계와 장작은 반드시 보유 수분 20% 미만으로 잘 건조된 상태로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벽난로에 점화하실 때 유념하실 점 4번째는 소시계를 지름 3cm 이하로 가늘게 쪼개어 사용하시면 점화가 한결 빠르고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점화하실 때 지름이 가는 소시계를 이용하시면 불도 잘 붙지만 소시계 사이로 외부 공기가 유통되면서 화점과 소시계끼리 열의 피드백을 원활하게 하여 불꽃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화실에 투입된 장작 전체에 전이되도록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원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냇가에서 모닥불을 피우더라도 조약돌을 모아 울타리처럼 둥글게 쌓고 그 중심에 나무를 놓아 불을 붙입니다. 그 이유는 불의 화점에서 나온 발열 에너지를 쌓아놓은 돌에서 피드백시켜 그 복사열을 연소부인 장작으로 환원하여 고온의 상태로 증폭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모닥불 속에서 잘 타던 나무를 꺼내어 공기 중에 두면 조금 후 타지 않고 연기만 내는 것도 주위의 나무와 나무끼리 주고받는 열의 피드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벽난로에 점화하실 때도 소시계를 사용하시면 마치 장작이 모닥불 안에서 연소하는 것처럼 벽난로 화실의 온도가 상승될 때 불꽃과 복사열 에너지를 소시계끼리 서로 주고받으며 빠르게 증폭되어 완전 연소 온도인 800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소시계를 사용하시지 않고 통목으로 점화하시면 지름이 가는 소시계와는 달리 점화가 쉽지 않고 통나무에 어렵게 점화되더라도 벽난로 화실 공간 부피의 한계로 인해 통나무끼리 주고받을 만큼 많은 장작이 없는 상태에서 열의 피드백이 진행되지 못하고 꺼져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벽난로에 점화하실 때는 지름 2cm에서 3cm로 충분히 가늘게 쪼개어 사용하십시오. 벽난로에 점화하시는 가장 쉽고 보편적인 방법은 이처럼 지름이 가늘고 얇은 불소시계에 먼저 불을 붙이고 발열 피드백을 이용하여 점점 굵은 장작으로 옮겨 붙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시계와 장작은 연소물끼리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얼기설기 쌓아서 산소가 잘 공급되고 발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피드백되면 점화가 빠르고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벽난로에 점화하실 때 유념하실 점 5번째는 점화는 벽난로 화실의 온도가 800도 이상으로 추결되었을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벽난로 초보 사용자께서는 소시계에 불이 붙으면 바로 도어와 댐퍼를 닫고 벽난로의 정상적인 발열을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보일러나 에어컨처럼 벽난로에 불을 붙이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으로 350도 이상의 복사열과 에어커튼 시스템 등의 마음속에 기대하신 벽난로의 성능이 곧바로 작동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벽난로는 점화하시고 난 후 추결에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예열 시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상적인 추결의 과정을 거쳐야만 제대로 된 벽난로 성능을 발휘하는 재래의 난방도구라는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벽난로에서의 점화는 장작에 처음 불을 붙여 복사열이 300도 이상, 화점이 800도 이상으로 워밍업되어 복사열과 대리열, 전도열이 벽난로의 몸체에서 원활하게 발산되고 벽난로의 화실과 연도 내부에서의 통풍 사이클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벽난로의 화구에서 복사열이 300도 이상 발산될 때부터 에어커튼 시스템의 작동, 전도열과 대리열의 방출 등의 벽난로의 정상적인 성능이 발휘되며 이러한 추결과 워밍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벽난로의 정상적인 발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점화를 통해 추결과 발열 과정을 올바르게 거치게 되면 벽난로 몸체에 추결된 열 에너지는 벽난로를 가동하시는 동안 발열을 지속하다 벽난로의 장작의 투입을 멈추고 가동을 중단하면 불꽃이 사라지고
두세 시간 동안 축열되었던 잔열을 소진하면서 서서히 냉각되게 됩니다. 최초 점화 시점에서 10분에서 20분에 걸쳐 축열시킨 열 에너지가 벽난로가 가동되면서 발열을 지속하다가 장작의 투입을 멈추고 벽난로의 가동을 중단하면 두세 시간에 걸쳐 서서히 그 축열된 잔열이 실내로 발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열과 발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쏘시개에 착화한 직후 저온의 발열 상태에서 바로 댐퍼와 도우를 닫아 화실로 유입되는 공기를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화점에서의 산소 부족으로 불안전 요소가 시작되며 세라믹 유리의 그름 생성과 함께 발열 양의 부족, 크레소트로 시커멓게 오염된 내화벽돌, 매연으로 인한 주위의 환경 오염 등의 현상이 지속되게 됩니다. 점화하실 때는 장작에 충분히 점화되고 벽난로 몸체까지 축열되어 내화벽돌의 색깔이 8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인해 본래의 깨끗한 색깔로 돌아와 화구의 복사열과 벽난로 몸체의 전도열, 대류열이 정상 온도에 도달하여 완전 요소를 시작하였을 때 벽난로의 도어를 닫고 댐퍼를 조절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벽난로에 점화하시는 5가지 방법을 숙지하시고 고객님께 필요한 점화 방법을 선택하시어 운영하시는데 조금의 부담 없이 편리한 벽난로 생활을 통해 돌아오는 겨울마다 보일러의 도움 없이 따뜻하고 행복하신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곤지암 톨게이트 2km 전방, 국내 최대 규모인 600여 평의 종합전시장과 800여 평의 물류센터를 자체에 보유하고 있는 삼진벽난로는 250여 가지의 다양한 벽난로 모델을 전시하고 130여 가지 모델을 직접 불을 피워 가동하실 수 있으며 1,500여 대의 재고를 상시 보유하여 고객 여러분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할 준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